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3원칙 중에서 x를 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때 이 x는요, 단어 대체죠. 틀린 단어로 바꾸기. 그런데 정답률이 재밌게도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이 앞에 지문에 이 한 번 이미 나왔던 단어 또는 이제 언급되었던 개념이 나올 때는 이 정답률이 떨어지고요. 언급되지 않은 개념으로 단어를 바꿨을 때는 틀린 단어를 만드는데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자, 뭐뭐로 발생한, 자, 이 로, 이런 게 이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있었고,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조효소에 의해 내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이 내막의 안에서 뭔가 분해가 일어나서 지방산의 분해가 돼서 전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내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로 이동이 됩니다. 이게 뭔가 채널 역할을 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것도 이제 인과잖아요. 그래서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관형절이 나왔네요. 그렇죠? 수소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이온이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로 이동시킨다. 여기가 막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분해, 발생, 전달, 이동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죠. 자, 1번 보면 분해되면, 지방산이 분해되면 기질의 수소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분해, 이동. 순서가 맞아요. 근데 2번 보면 기질의 전자가 막간통 단백질에 전달되면 막간 공간에서 수소이온이 생성될 것이다. 전달, 생성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될 것이다. 근데 발생이 곧 생성이거든요. 근데 발생 후 전달이지 전달 후 발생이 아닙니다. 전달 후의 이동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정답률이 64%밖에 안 돼요. 왜냐? 한번 언급이 됐던 단어거든요. 발생. 한번 언급이 됐던 단어는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막 막간 공간, 내막 이런 거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단어들을.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 단어 나왔었는데 행성이 발생, 있네, 있어. 그냥 이제 맞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시간적 관계 또는 인과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하나도 못하겠어요 라든가 아니면 스키마 그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냥 푸세요. 네, 하시던 대로 일단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세요. 스키마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해, 발생, 전달, 이동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로 뭐뭐에 의해 이로 인해 그래서 이동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키마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던 대로 풀고 나서 여러분의 뇌지컬을 기르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답 찾기 게임 2번을 같이 보면 정답률이 80%로 높아요. 전성설에 따르면 모든 개체의 정자 또는 난자에는 성체의 구조가 이미 형성된 축소판이 존재한다. 뭔가 비슷해요. 그쵸? 여기도 보면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기에도 이제 이미 형성된 뭔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존재하면 이 축소판이 확장되면서 성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가 확장 후에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녀석이 확장이 되면서 이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성설의 이론이 되겠죠. 아주 깜찍한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자 속에 난쟁이가 있다가
그 난장이가 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어쨌든 이 축소되어 있던 심장이 커지면서 작동하기 시작함 확장 개념에 해당하죠. 축소되었던 게 커지면서. 자, 그런데 배아를 둘러싼 막이 분화되어 피부가 됨. 분화는 아니잖아요, 확장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 2번이 답인데 이 문제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문 속에 분화란 단어가.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를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것보다 이 매뉴얼에 보면 매력적인 그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디코이, 미끼 이런 걸 던져줘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력적인 그런 답을 만들기 위해서 정답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답의 매력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문 속에 언급되었던 단어로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이란 말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은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은 생성될 수 없거든요. 생성이란 건 이 전에 없던 것만 생성 또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출제자에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미 형성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분화, differentiation이라는 것은 뭔가 질적인 변화예요.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밑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어 대체를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언급되었던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발생하고 전달되어서 이동하는 건데 전달되면 생성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긴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운 내용을 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